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군들이 어찌 보면 반대한민국적이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가는 대한민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그런 위기에 대해서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요, 왜 그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부 얘기하니까요. 네. 너무 화를 많이 냈는데 네. 2부에서도 화낼 것 같아요. 네.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죠.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네. 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네. 우리 가족이 큰일 날 거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지 마라. 네. 교육하고 자식들도 또 그 교육에 의해서 웬만하면 또 피해 다닐 텐데 네. 이거 부모가 말이죠. 계속 만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마약 장사고 범죄자인데 부모가 부추기는 꼴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요 정말.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거. 네. 그 외에 어떤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정말 섬찟할 정도로 저한테 충격을 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제가 1992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군 출신으로서는 마지막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 92년 대선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요 세 분이 출마를 하고 네. 군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았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른바 문민 정권, 문민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네, 네. 1992년이니까. 네. 근데 그 일본의 척식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쿠쇼쿠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다나카 아키라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다나카 아키라 교수라고. 네.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네. 이 서울에서 개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와가지고 용산중학을 다니고, 경서대학을 다니고, 어허. 네. 또 일본 신문에 소위 말 서울 특파원까지 한 그야말로 지한파인 교수였어요. 뭐 거의 한국 사람 같겠네요. 한국 사람이죠. 예.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다나카 아키라 교수라고. 이 양반이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을 제가 구해서 본 거예요. 네네네. 도대체 어떻게 투시했다는 얘기냐. 근데 이 양반의 그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한국의 정치라는 거, 소위 말해 한국에서 정치라는 것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지지볶고 싸우는 하나의 정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이승만 장면 정권에 이르는 그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했던, 조선 사람의 그 권세가들, 선비들, 이 양반들이 정치라고 했던 것, 처음에 주작이라고 했던 그 정치와, 예. 그 다음에 36년간 일제히 혹독한 탄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장면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 한국 사람이 했던 그 정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싸움하는. 이 양반이 다나카 교수는 이것을 통상정치라고 통상정치. 예, 명명을 했어요. 통상정치. 참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정확하고 척박한 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네. 국가적 목표를 세워가지고 네. 여보세요. 네. 국가적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네? 노력을 쏟아부었던 시대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예외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요 그냥 계속 강연을 네?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 집중하느라 좀 들어보세요. 예, 반응을 할 못했어요. 말씀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참 정말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윤창중 저 친일파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왜 반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친일파겠습니까? 그렇죠. 이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조선의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에서 고려 시대, 이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적 이 목표를 이 소위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화합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맞짱을 뜰 것은 맞짱을 뜨는 그런 강력한 이 어떤 정치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 시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반도의 정권을 유지했던 세력은 무인 정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문치가 고려 시대 전반에 도입되면서 네. 그 후 800년 동안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가들은 모이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부질없는 논쟁, 그 주작, 소위 말하는 당파 싸움에만 혈안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피가 이어져 오는군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네. 국가적 목표를 세워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어떤 게 왔냐면 예. 소위 말하는 이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무를 중시하지 않고 무를 경시하는 무경시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렇죠. 국권을 빼앗긴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조선은 군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군 출신이 나와가지고 예. 무를 중시하는 시대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예. 이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정권과 이 정치 세력과 국민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노력을 경주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18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업화가 성공한 것이다. 새마을 운동,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청소하고, 또 학교 가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심지어 영화 볼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가 나왔는데, 이제 뭐 다 없어졌어요. 그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는지, 아니 몇 분이나 되는지, 몇 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992년에 그 다나카 교수가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는 책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예. 한국 정치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직 지지고 볶으며 권력 투쟁이나 벌였던 조선시대 당쟁 정치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뼈 아픈 얘기네요. 뼈 아픈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다나카 교수의 예언이 과연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박근혜 대통령, 소위 5대 정권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중해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부수장 장관 그 결의안을 해임 결의안을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 올리는 이런 위중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도 방망이를 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 맨입으로 되냐 이런 네.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민 정치, 문민 민주주의를 우리가 왜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문민이라는 사람들이 국가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턱대고 싸우는 말이죠. 허구한 날 싸우는. 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북한에 쌀이 없다니까 쌀이 남아도니까 우리 쌀 주자. 그렇죠. 이야,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쌀을 바로- 배치 반대하자. 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쌀을 주자라고 나오는 그 배경, 그 배경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1992년에 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네, 정치를 네, 투시한다. 네.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문민 정치가 시작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조선시대의 당쟁 정치 그 원형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게 예언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이 10년 뒤인 2002년에 네. 일본의 문해춘추사에서 이 한국 이야기란 책을 발간합니다. 네, 네.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지금 왜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의 비위를 상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중국을 이 사대국으로 그렇죠. 소위 말 종주국으로 떠받드는 종중사대주의가 이렇게 좀 창궐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2002년에 다나카 교수가 예언한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 네.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인테리층이 한국엔 꽤 있다. 많죠. 외부인이 보기에는 기묘한 현상이지만 그렇죠. 외국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미친 거죠. 이렇게 기묘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관념적 명분론에 사로잡힌 지식인이 현실 대신 가상적 관념적 세계에서 살아온 전통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것은 이 다나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가상적 이른바 버추얼리즘 가상주의 관념주의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망상에 사로잡힌 네, 사람이에요. 정신병자들이죠. 아주 참 표현,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네. 말이야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사실은 그게 말이야 맞는 말이고 말이야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저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김일성주의가 맞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얘기해야만 네? 강남에서 큰 빌딩 주인 아들도 이런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진보인 척 해야만 멋져 보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예. 대한민국 재벌의 2세란 3세라는 분들이 네. 오히려 더 진보적입니다. 그래요? 만나보셨을 정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네. 참 웃기는 참 헛웃음 나게 하는 현상이 뭐냐면 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피땀 흘려가지고 그 엄청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재벌 내 이름을 댈 수가 있어요. 예. 재벌 2세나 3세들은 말이죠. 예. 오히려 예. 북한에 대해서 더 관용적이고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북한은 좀 도와줘야 되고 그 쌀이 지금 남아도는데 그것을 지금 그 재고를 지금 관리하는데도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좀 보내주고 뭐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재벌 2세, 3세들의 상당히 그런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군대 대부분 안 갔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부터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재벌이 말이요. 하는 행태를 보세요. 네. 국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쓰고 있냐고요.
반면에 말이죠. 좌파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달려가서 지원하기 바빠요. 박원순이 받아간 돈이 얼마입니까? 네. 박원순이 후원받은 돈이 수백억이에요. 우파에서 수백억은커녕 진짜 몇 천만 원 갔다가도 귓방망이 맞고 오는 시절인데 네. 이 재벌들이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이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다나카 교수가 이런 소위 말하는 종북주의라든가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태리 계층. 예, 예. 뭐 최근에는 그 머리 깎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돌.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돌이죠, 돌. 그냥 네. 돌. 머리가 돌이에요. 말을 않겠습니다만 예. 이 양반이 그 다나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소위 말한 이 망상주의, 이 관념주의, 네. 이 실제로는 없는 우리가 이 버추얼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버추얼 세계에서만 살면서 그 헛소리 해대는 이제 그 소위 말한 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보수 우파라고 하는 임내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마우스 보수자들, 입만 있는 사람들, 또 신문사 논설이라는 사람들, 막 칼럼니스트라는 사람들, 뭐 종편에 나와서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10년 전에 다나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정권의 18년이 관념적 문민 지배에서 벗어났던 유일한 시기였다. 그는 지난 800년간 한국 역사에서 국가 건설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조직, 운용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지도자였고, 아니 일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일본의 지식인들도 말이죠. 입만 열면 독재자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주 유행병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아주 무슨 정신적 지도자란 말이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일본의 지식사예요. 거기 조총련이 많이 활동했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 후 한국에는 네.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사라지고 권력 투쟁으로 치닫는 정객만 남았다.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어찌? 예? 지금 내년이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서거하셨으니까 37년이 지났죠? 예. 37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도 이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저 솔직히 개탄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더 발전해야 되는데.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7년간 윤창중이가 언론인으로 살아가면서 틈만 나면 박정희 대통령 칭송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박정희 대통령 지금 100주년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참 여전히 매도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좌파에서도 그만한 대통령을 내두라 이거예요. 없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적화될 위기에 노벨상 받으려고 그 수많은 돈 15억 불을 갖다 불법으로 북한에 줬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주한미군 10년 안에 철수하고도 남았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이런 세력,
네? 네. 참 심한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참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는 세력들. 돈 받고 고사 네? 지내는 거예요. 진짜 그놈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의 숫자가 많은 이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난세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난세가 왜 왔느냐. 이 난세가 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고대에 맞지 않았던 김영삼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된 문민 정치. 예. 1993년 2월 25일 시작된 32년 만에 시작된 그 문민 통치의 적폐. 그 문민 이 통치가 문민 정권, 문민 통치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게 승화된 게 아니라 이 다나카 교수가 말하는 모이기만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고 정치적 이익만 얻으면 그만인 이러한 정객들만 남아있는 그 사이에 대통령다운 대통령, 네? 그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총언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이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적폐가 낳은 결과 아니냐.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1993년부터 2016년 오늘의 일까지 23년 동안 문민 정치라는 것이 잘못 굴러옴으로써 그 쌓여온 그 적폐가 낳은 결과가 이 종북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창궐하는, 최대로 창궐하는 시대를 낳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그래, 어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이 자신의 손으로 찍어야 되느냐, 선출해야 되는 그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뼈속까지 보수인 인사. 그렇죠. 뼛속까지 우파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예, 예. 어떤 종북 세력한테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저항 세력한테도 굴복하지 않고 야당이 아무리 정권을 흔들려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강하고 강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근성, 그런 담력, 그런 비전. 내가 청와대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야 한다 해도 나는 할 것을 하겠다. 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지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각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2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참 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또 언급해야 되는 참 이 비극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런 분이 만약에 지금 차기 대통령이 딱 선출됐다 이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어림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림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국민이. 무슨 문재인한테 왜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참, 정신이 나간 거죠, 정말. 문재인이가 진짜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철저하게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자. 그래서 북한 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 아니면 뭐 북한 뭐 핵무기를 뭐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뭐 예컨대 뭐 이걸 뭐 해결하자든가 무슨 묘안을 내놓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만 좋다. 야당도 정권을 맡을 참 든든한 세력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예. 저렇게 앉아가지고 전라북도 김제가 가지고 말이죠. 양반다리 하면서 북한에 쌀을 주장한다면 어느 국민이 어느 정신이 있는 국민이
야당의 정권 교체를 바라겠냐 이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보수 우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만 네. 저는 정권 교체는 매우 바람직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가 일대 청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 그런 야당 세력한테 과연 대한민국을 이 위중한 시대에 맡겨야 되느냐? 안 되죠. 저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안 되죠. 저는 아니라 보면 지금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한테 누구든 간에 예. 대한민국을 과연 한번 5년간 운영해 보시오. 이렇게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예.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지은 밥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다 퍼먹고 이제 거의 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자들은 밥이 되기도 전에 지금 밥을 퍼먹으려고 숟갈을 들이밀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요, 밥을 짓기도 전에 다 굶어서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내년 특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